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경기 민감주의 반등으로 다우존스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의 오름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상품별로 지루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10월 소매 판매 지수 예상치보다 0.2% 떨어진 0.3%가 발표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방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런 변동성 이겨내면서 상품별로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아주 멋있게 바뀐 것 같아요. 네, 머리 힘을 좀 줬습니다, 여러분들. 네. 머리 힘을 줬는데 지금 자꾸 한 가닥이 내려오는 지금 상황 자체가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좀 잘 어울려요. 네, 앞으로 좀 멋있는 모습만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더 멋있어진 모습만큼 더 멋있는 전략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보고요. 오늘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에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해왕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처럼 멋진 우리 해왕 마스터와 함께 선물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상품별로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지수 선물 혼조세 그리고 상품들도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S&P 500 0.6% 하락해서 3,599.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0.16% 상승해서 12,024.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은 어제 상승세에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28% 떨어진 40.8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890.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0.38% 상승해서 1.1894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글로벌 이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 화웨이에 대한 이슈인데요. 지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초강력 제재에 직면한 중국의 화웨이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자사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화웨이는 이번 매각이 미국의 제재 속에서 아너라는 브랜드를 존속시키고 또 공급상과 판매상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렵게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후에 화웨이는 아너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되는데요.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고자 화웨이가 대량으로 부품을 비축해 놓았지만 미국의 제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심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앞으로는 강대국 간의 첨단 기술 전쟁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당선인까지 중국에 대한 때리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시사했기 때문에
때문에 중국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연준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이 연준은 금리와 관련해서 투명한 가이던스를 제공했다. 연준은 몇몇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제로 금리에 가깝게 계속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은 이러한 기준이 충족된 이후에도 금리는 부양적인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평균 물가 목표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하게 갈리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다시 도입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내비친 거고요. 또 올해 8월 이후에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느리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클라리다 부의장이 자산 매입은 상당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 자산 매입도 가능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12월 FOMC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 규모 늘어날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잠시 뒤에 해왕 마스터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죠. 테슬라가 드디어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5개 분기 연속 수익을 내면서 지수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언제 지수 편입이 계속되나 했더니 드디어 이제 12월 달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같은 소식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테슬라가 13% 가까이 지금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2.88% 올라서 $460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과연 투자자들은 앞으로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을 하면서 액면 분할을 다시 한번 할 것이냐 이런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수 편입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유동성에 급격하게 팽창을 했기 때문에 평소의 지수 편입보다는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래한다면 전기차, 그린차, 수소 테마에 속하는 이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손바뀜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기는 어려워도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S&P 500 지수가 하방을 강하게 지지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계속해서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과연 이 테슬라가 S&P 지수에 편입을 해서 S&P 500이 나스닥과는 반대로 흘러갈지 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의견도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디커플링 관련해 갖고 얘기를 나눈 거는 사실 이제 백신 관련해서 내용 때문에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저는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주관적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주관적으로. 언택트 시장 자체가 사실 더 활성화될 겁니다. 백신 관련해 갖고 어떻게 단기적인 이슈로 매수세로 S&P는 상승하고 나스닥은 하락 요소로 이끌었지만은 코로나는 장기 국면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어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네. 고용 개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반등 그리고 이런 게 기업 실적에 대한 상승 이게 순차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 발표라든가 이렇게 뜨면은 언택트 자체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백신 관련해서 컨택트는 단순히 그런 기대감,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앞으로 언택트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군으로 컨택트가 주로 이루고 있는 S&P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테슬라는 좀 개별로 봐야 되죠. 사실 앵커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바이든 정책 자체가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죠.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표현을 하는데 유가가 굉장히 소화될 만한 앞으로 이런 정책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번외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조 자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네. 바이도노믹스
아래에서는. 바이트노믹스. 네, 바이트노믹스 상황 아래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는 좀 쏠릴 수밖에 없죠. 더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부양이라든가 이런 행보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를 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테슬라 얘기가 잠깐 나와갖고 얘기를 한 건데 오늘 이슈 중에는 사실 두 번째 이슈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네. 세 번째보다는 이제 미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준 부의장 모든 도구 사용할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연준이 최근 행보 자체가 부양책에 대한 어떤 시도 자체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이제 전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정책 카드는 연준에서 새로 꺼내지는 못합니다. 정책 카드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정책 카드를 못 꺼내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PPT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드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이게 경제가 이해를 하려면은 지금 시장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학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래요. 추상적으로 선물이란 이런 내용보다는 뭐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보다는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쉽게 풀이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이따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설명할 때 연준의 앞으로 정책 지금 왜 연준이라든가 채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도 자체가 나오는지 정책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이하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연준에 대한 정책들 굉장히 어려운데 오늘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상품별로 트레이딩 뷰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로 이동해 보시죠. 네, 해외 선물 나우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상품 바로 골드입니다. 자, 골드가 지금 하락권에서 움직이다가 오늘 오후부터죠. 한 1시간 전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0.2% 상승해서 지금 1,892.6달러 지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골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상승세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골드 어떤 시각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관망 주셨습니다. 왜요? 지금 골드 지금 상승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네. 궁금합니다. 네, 제가 더 놀라운데. 네. 자, 지금 60분봉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분봉 차트. 자, 최근 흐름 기조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사실 매매하기 굉장히 좀 불편한 시장이에요. 이제 매매하기 굉장히 불편한 시장입니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기반으로 좀 관점 자체를 봐야 되는데 매수세도 매도세도 아닌 구간 자체가 당분간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앞으로 높습니다. 지금 채널 자체를 제가 딱 그려드렸죠. 이게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채널. 이동식 채널.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어떤 기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하방권에 이제 좀 들어갔다면은 하방권에 좀 들어가 있다면은 아무런 내용 없이 이제 매수세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값이 놓이는데 지금 어중간에 자리 낀 상황이에요. 이동식 채널 구간대에서. 굉장히 안 좋다는 소리예요. 매매하기 불편하다. 어디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 오늘은 단순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수다 매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보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 차트상에서는 하방권으로 좀 선물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이제 부양 관련해 갖고 이제 어떤 합의점을 못 찾는다는 내용이 한번 떠버리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골드 매도세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그래요.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외신 관련해서 연준 행보 나왔었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자체가 앞으로 달러에 대한 행보 이런 그림 자체로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달러에 대한 행보.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볼게요. 여러분들. 달러 차트입니다. 앞으로 제가 올해 3월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돈을 쉽게 얘기해서 푸니까 달러가 하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 골드는 상승을 했죠. 지금 쉬는 구간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럼 재차 하락을 어떻게 보면 달러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쉬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한번 부양에 대한 합의가 결렬되고 이런 뉘앙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나오면 달러는 재반등을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골드가 하락을 가겠죠. 차라리 그 구간을 대기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이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 연준의 행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버리면 달러가 하방권을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 나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고민이요? 내용이 너무 무겁지 않나. 사실 이제 경제TV 이러면은 사실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꺼내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죠.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 시청자분들도 다 알아야 둬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연준의 행보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최근 나왔던 내용 자체를 좀 펼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게 무슨 차트냐면은 간단하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차트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 자체를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채권 스프레드. 지금 여러분들 연준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제 스프레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스프레드.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자, 영어 발음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0년물 채권하고 2년물 단기 채권에 대한 차이 자체를 뜻해요. 이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금리 차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자, 미국의 시장 자체는 한국 시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역전되면은 채권 구조가 꼬입니다. 그럼 금융에 대한 구조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연준에서 앞으로 나왔던 행동 자체가 이거랑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왜냐? 이 역전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올려야 돼요. 채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채권 안정화 기간에는 채권 자체 스프레드가 1.5%, 2%를 상회를 해요. 안정화 들어가 버리면. 근데 이게 0에 가깝다는 거는 지금 아직 머니마켓 펀드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요소 자체가 있는 겁니다. 이 요소 자체가. 국채예요. 이 국채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 자체를 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 자체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지만은 쉽게 풀이만 할게요, 여러분들. 초장기물 금리 스프레드 확대 압력은 연초 이후 제한적으로 그칠 것으로 판단. 그죠? 스프레드 확대 압력은. 근데 이 스프레드 확대 자체를 더 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장기물, 10년물 국채 있죠? 10년물, 2년물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딱 비교를 할게요. 장기물 위주로 바이든이 공급이 들어갈 거예요. 공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기물 위주로. 채권에도 종류가 있죠. 미국에서 채권을 공급하지만 장기물 위주로 공급을 들어갈 거고 연준의 행보 자체는 국채에서 장기물 위주의 매입 자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왜 장기물 위주로 들어가냐? 이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2년물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냅두면서
장기물 자체의 금리는 상승시켜서 이 스프레드 자체를 벌리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앞으로 행보 자체가. 그럼 연준에서 나올 수 있는 카드 자체가 이 장기물 위주에 대한 채권 매입 자체를 좀 시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사실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요소가 있나요? 결론만 얘기 드리면 없어요. 야, 쟤는 왜 없는 시장 가지고 왜 얘기를 하냐? 지금 앞으로 12월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왜 없냐? 이미 하던 거기 때문에. 하던 채권에 대한 매입의 양을 조절하고 장기물, 단기물에 대한 수급 조절하는 거는 시장에 별 다른 영향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12월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FOMC 회의를 앞둬도 내용 뻔하다 이거야. 고용 개선을 위해 채권에 대한 매입을 조정을 할 것. 뭐 새로운 내용 자체 안 나오겠죠. 바이드노믹스 시작 전에 어떤 새로운 정책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오늘 외신 두 번째, 부의장 어떠한 정책 수단을 꺼낼 것.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이런 채권 매입에 대한 장기, 단기 국채에 대한 매입 양만 조절을 하면서 어떤 스프레드의 확대 전망 이 부분만 좀 지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결국 지금 시장 상황은 제목은 타이틀만 딱 보면 돼요. 미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채권 공급 이슈로 귀결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나올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바이드노믹스 이제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인데. 그죠? 나오고 나서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는. 새로운 이슈가 꺼내면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꺼내겠죠. 근데 지금 아직 내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 연방정부의 지금 부채 수준을 보더라도 채권 공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쌓일 수밖에 없어. 앞으로. 공급 자체는 줄일 수가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공급 계속 늘리면서 연준에 사고 연준도 자산 계속 쌓아나가죠. 여러분들.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미국 부채 관련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측면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측정해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내용이 채권 금리 자체에 대한 공급 이슈로 앞으로 귀결이 될 겁니다. 12월 말까지. 연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과 새로운 이슈,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응 자체가 없다. 이게 제 얘기예요. 12월까지 굉장히 장이 루즈할 거예요. 지루하다. 하락도 상승도 아니고 그냥 이슈 하나 나오면은 합의점 못 찾고 있다. 떨어지고 우리 합의 또 펠롯이 나와서 우리 이거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합의점 찾고 또 올라가고 반복에 대한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어렵다는 거예요. 연말까지는. 상승 랠리 못 이끌 가능성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연준의 행보 어제 내용했죠. 연준 부양책 뭐 했지만은 상하원 합의 이루지 못하고 연준 어쨌든 바이드노믹스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정책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재미없게 흘러가는 겁니다. 상하방에 대한 반복 구간. 3월 이후에 주식 수익 못 내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3월부터 이제 돈 푸는데 상승 랠리를 계속 타는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 주식해도 괜찮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제가 여기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만은 부양 합의 이루면 그때 해버리세요.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종목군의 선택 이제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수익성 대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은 상하방을 계속 흔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종목군 선정 자체가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는 거예요. 폭이. 이 부분이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년도 나올 수 있는 정책 자체가 이제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제가 지금 화면이 굉장히 글씨가 작을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노란톡방으로 먼저 이제 얘기를 보내드렸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하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 MMT, 현대통화이론이에요. 현대통화이론. 내년도 바이드노믹스 나오면은 현대통화이론 자체가 이제 공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제한 화폐 발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돈을 계속적으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여러분들. 말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야, 사실 실질적으로 3월 이후에 MMT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어. 이건 MMT가 아니야. 왜냐면 무제한 발행으로 해갖고 어쨌든 간에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겠다 이 기조인데 통화 공급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겠다. 근데 기존에 하던 거다. 근데 바이드노믹스 들어서면서 이걸 공식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가장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이것만 이제 공식화하더라도 미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나와도 미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부양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양이기 때문에. 이 중요합니다. 바이드노믹스 들어서면 MMT 이론. 이거 약자입니다. 현대통화 이론의 약자. 무제한 공급. 그리고 수익률 곡선 제어. 이 부분은 연준에서 채권에 대한 수급 조절을 할 때 맘대로 사고 맘대로 팔 수 있게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매입, 무제한 매도 이걸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연준 정책에서 나왔었거든요. 전문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률 곡선 제어는 1%와 0% 수익률에 대해서 박스형을 그릴 수 있게 올라가면 매입하고 내려가면 팔고 이거를 자기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채권에 대한 어떤 공급이라든가 수요 자체를 맘대로 펼침으로써 아까 그 스프레드 있죠. 스프레드 자체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전략이에요. 연준 마음대로. 근데 이게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위험하다는 거야. 정책적으로. 갈 때까지 간다. 근데 이게 지금 선상에는 올라와 있어요. 연준 선상. 구두는 언급했으니까. 근데 활용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 자체는 지금 배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상에는 올려놓고 있어요. 선상은.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자, 마이너스 금리. 자, 마이너스 금리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제 일전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선상에서 굉장히 배제가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연준에서도. 이게 왜 나올 수가 없는 카드냐면은 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실질적으로 마시간 국가가 많아요. 사례가. 정신을 못 차려요. 회귀가 안 되는 거야. 정책적으로. 일본 또한 그래요. 국가 정부 수준 자체가. 근데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자, 중앙은행하고 이제 시중은행 있죠. 시중은행. 그러면은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담보 비율 자체가. 근데 시중은행 자체가 돈은 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가게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겠죠. 근데 원래 시중은행이 하는 게 이제 대출을 하거나 어떤 이자를 더 프리미엄을 붙여갖고 이자를 배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기업이든 가게든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못 푸는 겁니다. 돈을 못 풀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가냐? 중앙은행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그럼 중앙은행이 일정 담보 비율에 너무 확대가 이루어지니까 여기다가 금리를 때려 보이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를. 야, 너 앞으로 이 일정 이상 초과하는 돈을 맡기면은 너는 나한테 돈을 더 줘야 돼. 이걸 왜 할까요? 중앙은행이. 그러면은
이게 있죠. 시중은행한테 야 그러면은 너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지금 살 돈 이 돈을 어떻게 써. 가게에 풀 수는 없잖아. 가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 너네가 어떻게 할 거야? 야 그러면은 국채 사. 국채 이거입니다. 국채 사. 내가 국채 공급할 테니까 이 돈으로 이 국채를 사라. 이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여러분들. 이 도입 자체를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를 시중은행에 떠넘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BOJ, ECB, SNB 뭐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통화 정책에서 다시 회귀하는 사례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리스크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그때 발언 자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버려서 이슈거리가 돼버렸던 거지. 시장 상황에서 순서상으로 봤을 때 사이클으로 MMT 이론 YCC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배제하라고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알고는 있으라는 겁니다. 알고는.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MMT, YCC, 마이너스 금리 이 순서상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뭐 주식 매입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책 수단 자체가. 주식 매입 자체도. 연준의 행보 자체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긴 사이클로 이루어져. 막 1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6개월, 막 1년에 하나씩 나와요.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현대통화 이론.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애매모호해요, 사실상. 왜냐면은 MMT라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달러를 이제 무제한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하는 건데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겁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공식화하기만 하더라도 이제 미증시는 날뛰어요. 어쩔 수 없이. 부양을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기대감 자체가 실리니까. 이건 바이드노믹스에서 좀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현재. 아시겠죠? 그럼 연준에 대한 정책 자체를 오늘 살펴봤어요. 자, 첫 번째 정리부터 들어갈게요. 자, 당분간 연준은 이제 채권에 대한 공급, 장기물, 단기물에 대한 이런 이제 수급 조절 자체를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 수급 자체는 기존에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거리가 아니다. 시장에 큰 영향 요소는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수급을 조절하는 이유 자체는 아까 얘기했던 스프레드의 확대 자체, 이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년부터 나올 수 있는 건 MMT, YCC 이런 순서상이 연결이 돼 있다. 올해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딱 끊어가고 미증시 때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또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골드 오늘 혹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망 주셨죠? 관망이면은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제 앞으로 국채와 이 금리에 대해서 어떤 부양책을 풀어갈지, 그리고 그런 부양책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달러의 방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뭐 채권물부터 뭐 MMT, YCC 어려운 단어들 설명해 주셨는데 한번 잘 챙겨 가신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개장 전에 짧게 5일 흐름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5일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5일이 하락을 주고 있는데 현재는 97% 하락을 해서 40.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40달러 선은 유지해주고 있는데 어떤 뷰 보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매수 주셨습니다. 의외인데요. 오늘 5일 매수 가능한가요? 네, 자리가 있나요? 네, 자리 자체는 이탈점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방 41.40 이탈 나온 다음에 매수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 구간은요, 여러분들 이 구간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구간은 대기 구간입니다. 대기 구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지금 60분봉 간단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봉상 관점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45에서 35예요.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일전에 제가 37 이탈 나오면 42까지 보라고 했는데 이제 42.50까지 오고서 다시 눌린 장이 연출되지만은 아직은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기조고 두 번째는 오늘 지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탈 자체가 오면은 추세 자체가 다시 재반등 구간이 오는데 그 틱 차트에 대한 구조 자체를 보시면은 41.40에 대한 이탈 이 위치 값이 놓여야지 추세 자체가 채널이 역전 이제 뒤집혀지는 상황 자체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지지 평가 자리가 오면서 매수 자리가 포착이 돼요, 여러분들. 그럼 지금 자리값이 안 놓인다는 거죠. 지금은. 근데 제가 매수를 든 거는 60분봉에서 저점 자리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잠시만요. 60분봉에서 저점 자리가 잡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대기하고 그죠? 41.40 이탈되면은 그때부터 매수세 돌입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계속 말씀하시면서 일본봉으로 봤을 때는 오일이 지금 계단처럼 계속 상승해주고 있거든요. 41달러까지 터치하고 지금 내려왔는데 41.20달러 이탈하면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등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매수 진입을 해도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유가 전반적인 이제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좀 배경을 하얀색으로 해야겠어요.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이게 2018년도 고가 대비해갖고 지금 상황인데 2018년도요. 유가는요. 일단 50달러는 넘을 수 있어요. 가능성 자체가. 기간은 얼마나 보세요? 기간은 이제 내년에 가능성이 도출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향후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해야지 오르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가 관련해서 이슈 없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톡방을 통해서 이제 바이드노믹스 관련해 갖고 유가가 소외되는 전략 자체를 펼쳤는데 그 바이드노믹스는 정권 자체가 또 4년이겠죠, 여러분. 4년에 대한 정권 이내에서 이 어떻게 보면 18년도에 대한 고점 대비해서 장기물 자체가 앞으로 55를 이탈하기 힘들다는 관점 자체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초거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이거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노믹스 정권 하에서 이 정책 자체가 이 저항에 대한 평가값을 이탈을 이루기 힘들다는 거지. 지금 시장 수급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오펙이 지금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내일 만약에 예시로 갑자기 감산을 확대를 해버려요. 갑작스럽게 오펙 회의에서 감산량 늘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 가는 거예요. 예, 유가 반등 가는 거예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요. 이 사이클 자체, 이제 채널 자체, 이 박스권 채널은요.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던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으로 보는 거지. 깨진다 이거야. 깨지면요. 매수세로 돌입되는데 바이드노믹스 정권 하에서 강한 하방 압력은 55달러에서 한번 내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초거시적으로 얘기 드린 거기 때문에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저유가라는 이제 플랜 자체는 저유가가 앞으로 유지될 거라는 건 이건 초거시적인 환경이에요. 지금 상황 아닙니다.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바이드노믹스가 이제 들어서니까 그린케어 그리고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거시적으로 좀 알아두어라 이 판단을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45, 이제 35에 대한 레인지 구간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저점에 대한 평가값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고서 단기적으로 얘기 드리고 41.40에 대한 이탈이 있을 시 그때부터 제 매수세에 대한 자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단기적인 평가겠죠. 야, 바이드노믹스가 들어서면은 이제 앞으로 유가 막 20 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일전 2018년도, 17년도와 같은 어떤 고유가 상황 자체는 연출이 안 될 거라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유가 평가 안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오펙 감산 더 추가적으로 한다, 이런 부분 연출되면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개장 유가에 대해서 놓을 수 있는 건 뭐냐? 유가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는 뭡니까? 원래 채권 감산이 있죠. 오펙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채권 감산량이 줄어들고 1월부터 감산량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걸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주목해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러면은 유가는 상승세를 더 추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와야지 상승세로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바이드노믹스 이런 경제가 도래한다고 해서 앞으로 유가가 뭐 $20 선을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가능성이 힘들다. 초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55 저항 이탈이 힘들다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유가의 방향성을 좀 전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한 가운데 3대 지수가 하락 출발을 했죠. 다우존스가 0.9% 하락하면서 29,662포인트, S&P 500 지수가 0.6% 하락하면서 3,60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약보합권에서 홀로 0.03% 하락해서 11,921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선물은 상승권을 아직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에서 매물 출회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역시나 테슬라가 11% 이상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상품별로는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S&P 500 0.6% 하락해서 3,60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0.21% 여전히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면서 12,030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0.68% 하락해서 41.0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1,886.6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0.3% 상승해서 1.1885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뭐 예상 외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선물은 아직까지는 상승 방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스닥 어떤 방향성 보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들어서 확인해 볼게요. 준비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곧 이제 지수 선물도 본장 따라서 하락 전환할 것이라는 그런 뷰인가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네. 빠밤. 네. 자체 BGM으로. 네, 자체 BGM으로 지금 급하게 정정을 했는데. 네, 관망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좀 거시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골드 차트랑 똑같아요. 시장 상황 자체가. 이동식 채널 구할인데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슈가 없어서요. 이슈가 없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슈가 없어서요. 지난주에 이제 화이자 관련해 갖고 이슈 터진 다음부터 이동식으로 이제 조정대 들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무의미할 거예요.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은 백신 이제 2번 나왔죠. 내용. 이제 넘버원 보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화이자 관련해서 첫 이슈이기 때문에 터졌지만은 어제 모더나 관련해 갖고는 상대적으로 더 큰 어떤 상대성을 가졌지만은 진폭 자체가 약해졌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백신 관련해서 점점 기대감 자체가 약소화될 거다.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증시 반영률 자체가 굉장히 낮을 거다. 이 부분 먼저 인지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슈가 완전히 기다리는 장세, 완전히. 부양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장세 들어간 상황에서 내용 자체가 오늘 수급 자체가 추가적으로 하락 요소 자체는 있어요. 하락 요소 자체는. 이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들었냐면은 단기 채널 구조상 이제 수렴형 구간에서 이탈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방금 매도세를 들었는데 이제 하락에 대한 요소 자체가 11960까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최근 이제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이 어떤 매수다 매도다 매수다 매도다 하는 구간대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단타 틱 트레이드로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던 거는 방향성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을 설명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게 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은 지난 사실 이제 3월 때부터는 사실 일본 관점에서 나스닥이 뭐 하나 터지면 그냥 매수세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장세 자체가. 지금 언제 꺾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거 한번 꺾인다고 봅니다. 꺾인다고 봐요. 외신 딱 나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방세 들어가요. 이 관점으로. 자, 다시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뭐냐 기다리고 있는 게, 자, 이거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모멘텀. 그게 언제 나옵니까? 예, 부양 관련해서 합의 또 충돌이 있으면 바로 꺾여서 들어가 버려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오히려 지금 연출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로 하락 전환을 했네요, 미니 나스닥이. 이거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네. 왜냐하면 시황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오늘 이제 핫이슈 이제 앵커님이 꺼내시는 뉴스 3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없어요. 크게 내용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 없죠, 여러분들. 그거 부양 관련해 갖고 이제 큼지막한 게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럼 이거는 일주일물로 이제 매도세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황에 대한 근거가 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1월 5일까지 합의 못할 거 뻔히 보이는데 증시 상승 본다는 거 자체가 오히려 더 제한적이에요. 야, 연준 12월 말까지 통화정책 못 꺼낸다고 지금 방금 언급했었죠, 상황이. 그러면은 매도세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장입니다. 근데 이슈가 하나 딱 터져야 돼요. 뭔 이슈냐? 아, 공화당 못하겠다. 얘네 원래 이제 공화당도 대선 전까지는 뭔 내용이 있었어요? 1조 달러까지 얘기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1조 달러까지. 지금 다시 나오는 게 또 5천억이에요. 5천억 달러. 줄어들었잖아. 대선 이슈로 뽑아먹고 어쨌든 트럼프 졌으니까. 그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차피 지금 투표는 다 했고 조지아는 재개표 그거 하고 있는 건데,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공화당을 밀어붙일 거예요, 어쩔 수 없이 5천억으로. 그러면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때부터 하방세 들어갑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망을 표현했던 거는 틱 차트에서 데일리 매수 매도에 대한 반복 구간, 이 모멘텀 한 뼘 파동 먹는 그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매수 트레이딩, 매도 트레이딩, 이 한 뼘 파동 먹고 장 수익 냈으면 마감 지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 주셨고요. 지금은 이슈를 기다리는 장세다. 방향성, 모멘텀, 확고하게 매수, 매도가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현금을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품별 시세 확인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끝에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오늘 사실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 내용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설명 쉽게 해주신다는 그런 그래요? 반응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지금은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고민을 했던 거는 뭐냐면 시청자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경제학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미증시라는 거 자체가 이론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쉬우면 말이 안 되죠, 상황 자체가.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는 거에서 질문 주시면은 엄청난 답변을 계속적으로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 무료 톡방 오신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이끌 거예요. 어려운 걸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최대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란 수급 자체는 지금 부양, 근데 이 부양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을 기회가 창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해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이라든가 미국이 일단은 돈 뿌리는 거 다시 시작해야지 활성화가 되는 게 뻔하잖아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하면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넘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풀이하는 시간 계속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왕 마스터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